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농기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농기촌 사업은 일단 우리 군의 인구 정책하고도 밀접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구호로 내건 6차 산업으로 하나 되는 무주 이렇게 밀접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증인께서 만약에 기농기촌을 하신다면 이렇게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어떤 경로로 제일 먼저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실까요? 예, 우선 이제 그 주거 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 부분하고 농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통해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매체요? 이렇게 확인하고 찾아보고 기농기촌을 준비할 때 도시민들이 이제 그렇게 처음 접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어떤 것일까요? 저라면은 일단 그 기농기촌 홈페이지, 무주군청 홈페이지, 무주군청 기농기촌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이제 유인. 근데 그거는 일단 무주로 온다고 정했을 때 무주 기농기촌 홈페이지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근데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되나 정할 때 어떤 지역을 찾아볼까 할 때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그 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주로 온다고 정했으면 무주에서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이제 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상담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 전체 서울에서 뭐 이렇게 백석호나 이런 데서 기농기촌 박람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농기촌 전체 홈페이지가 있어요.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죠? 기농기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있잖아요. 종합센터, 예,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우선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무주군의 각 지자체에 어떤 기농기촌 정책들이 있는가 살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인 부분은 보고 세부적인 내용 관계는 이제 무주로 오게 된다면은 무주에 또 담당자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기농기촌 종합센터라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기농기촌 종합센터에 그 우리 무주군의 사업이 몇 개가 등록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부분은 아니, 지금 정인께서 그 어디로 기농기촌을 할까라고 정할 때 기농기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신다면서요. 그건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있는데, 제가 무주 군별로 해가지고 그 내용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시면서 그거는 안 찾아보시고 그게 뭐가 등록돼 있는지 모르시고 기촌 사업을 펼치시고 마을 만들기를 펼치신다는 건 좀 기본적으로 봤는데 제가 무주군 거는 확인을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그 지금 우리가 등록된 사업이 3개 사업밖에 없어요. 제일 작아요. 사업 수가. 완주가 13개 사업이 등록돼 있어요. 임실 10개, 진안 10개, 김제 10개, 남원 8개, 정읍 9개, 무주 3개 사업.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그 만약에 홈페이지를 펼쳐봤을 때 무주의 그 정책이 괜찮으니까 그 무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열거하신 이런 쪽보다는 소홀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시스템 그 기농기촌인들이 기농기촌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처음 접할 수 있는 기농기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기본 홍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어제 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농기촌 그 관련 자체 사업을 지자체별로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우리 무주군은 세개 사업,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 원 지원, 집들이 비용 30만 원, 뭐 멘토 컨설팅 30만 원인가 이렇게 등록돼 있죠.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뭐 이렇게 기농인 농기계 임차료 50% 감면 이런 사업도 있기는 하네요, 그죠? 근데 사업은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 시스템 정비를 안 해놓으면 아예 그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안 해놨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마을 만들기 뭐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기농기촌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본인이 자료를 다 뽑아 보니까 완주군이 인구가 느는 이유가 있어요. 13개 사업을 등록을 해놓고 좀 특징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재능기부 활동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런 좀 섬세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기농기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완주로 가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완주를 선택하겠어요. 예.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문화와 일자리 부분 섬세하게 정책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주가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서 또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무주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떤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무주만의 메리트가 있는 신선한 사업 발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셔야 하고 기본적인 홍보 시스템부터 새롭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소가 지금 한시적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하기로 정해져 있죠? 8년. 2018년 12월 31일이네요. 그죠? 2년 남았는데, 그럼 이 2년 동안 그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서 이 한시적 기구라고 하는 건 어떠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은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귀농기촌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촌 관광,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마을 조성이라든지 귀농기촌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농기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생각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마을 만들기, 마을로 가는 축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을의 책임자들이나 회계 관리자들 부분을 회계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각 마을의 이제 책임자들이나 회계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농촌 관광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 마을로 가는 축제도 하고. 사무장 지원 제도가 있고. 또 마을로 가는 축제를 하면 사무장이 없는 동네에 일단은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이 있고 또 사무장이 있고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고 뭐 사무장도 있고 회계 관리자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영양공학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예. 그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추진을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예, 거기 이제 사무장 지원 부분에서 보면은 애글이 쓰나요? 입력하는 거? 그 어떤 그런 예. 그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농촌 개발 사업이나 산촌 개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좀 뭐 사무장으로 등록되신 분들 말고 우리가 지금 마을로 가는 축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회계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험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그 우리가 이제 마을로 가는 축제도 이제 반딧불 축제에서도 하고 계속 이제 올해부터는 또 이제 뭐 겨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계, 특히 회계 관리나 이런 어떤 공동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고 마을에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로 가는 축제에서도 앞으로도 마을 만들기, 마을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핵심 농촌 관광이나 마을로 가는 축제 부분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 주민의 소득 증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또 삶의 질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에 대한 핵심은 주민 소득 이런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공동체 정신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그죠? 공동체. 주민 스스로 주체적으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주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근데 마을에 이제 그 어떤 그 사업들이 생기고, 축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수입이 마을에 들어오면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마을도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마을이 오히려 분열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회계 관리하는 부분들이나 관리자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먼저 항상 그런 수입이나 어떤 그 자금에 대한 공개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져가고 항상 공개하고 수시로 그런 것들을 정해서 수시로 공개하고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회계 부분이든 삶의 질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소득이 되든 전체가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잘 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요. 어떤 매뉴얼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 관리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이렇게 보시고 또 올해 예산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 역량 강화 부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돼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에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장 정도의 수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은 이제 마을을 이끌어 가느라고 애쓰고 힘든데 어떤 주민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그런 투명성, 공개성 부분들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먼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갖춰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 클럽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부분들을,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000개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럼 우리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분들은 벌써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연계를 해서 뭔가를 마을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에 특색 있는 사업을 좀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렇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꽃 심기라든지 뭐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일부는 가능한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마을에서 이제 소외되는 어르신들 없이 이제 참여하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대량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을 만들기에 어떤 마을에 사업을 할 때 예산 없이 협력을 하면 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런 것에서 보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 내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일자리 예산이 나가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우리는 협력하고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활용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또 지원도 어떤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냥 따로따로 놀지 말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북창이나 치목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나 정인께서나 이렇게 좀 시니어 클럽 관리 책임자하고 좀 만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도모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